저희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직장인도 많고 사업자도 많고 하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하시는데 혹시 끝장님은 직장인이셨잖아요. 네. 부업을 하셨었나요? 저는 부업을 하지는 않았고 직장으로 버는 어떤 월급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돈을 굴릴까, 부동산 경매, 주식 공부 이런 식으로 좀 재테크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듀센스라던가 제휴마케팅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고 네, 지오 마케팅, 애드센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퇴사하기 전에도 이제 알게 됐는데 퇴사하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일단 존재에 대한 인지 정도만 하고 있었어요. 좀 퇴사하고 하게 되면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무모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제정신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그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잘 넘어왔지만 누군가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직장 다닐 때 좀 부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쵸. 징검다리적인 어떤 단계를 좀 거쳐서 그리고 자기가 또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신과 부업에 대한 얼마나 잘 맞는지도 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나오면 좋은데 저는 이제 퇴사를 할 때 사촌 동생이랑 같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제 글로벌한 유튜브를 기획을 했었고 그거를 같이 한번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자고 과감하게 퇴사를 했었죠. 잘 됐나요? 망했습니다. 네, 그때 많은 걸 정말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휴마케팅 강의를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해요. 직장인들 중에서 잘 되신 분,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압축성장 수강생 분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퇴근을 하고 출석을 하셔서 11시까지 또 작업을 하시고 가시고 다음에 또 출근하시는 그 강행군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하셔서 성과를 냈던 분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직장인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해냈다는 게 옆에서 볼 때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확실히 직장인분들이 풀타임으로 제휴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하다 보면 퇴사를 할 만한 수익이 나기도 하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라디의 피라미드, 제가 이제 활동을 했던 옛날에 닉네임이 라디라서 라디의 피라미드 해가지고 한창 예전에 인터뷰 나왔을 때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런 어떤 디지털 환경을 잘 이해를 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면 이게 온라인 환경에서는 간단하게 누군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따라했을 때도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수익 구조 자체가 빨리빨리 변해요. 바로바로 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당장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까지도 이 방식으로 됐는데 하루아침에 뭐 어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여러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서 그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수익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 수준까지 간다면 이제 퇴사는 걱정 없다 라고 저는 보지만 만약에 그 수준이 아니고 누가 알려준 방식으로 그대로 탑승만 한 상태에서 수익을 낸다?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퇴사는 정말 신중하셔라. 그렇게 좀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자기의 같은 경우에 네네네. 제휴마케팅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예의대 면담을 하실 때 퇴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네. 퇴사는 일단은 절대 하지 말고, 왜냐면 수익이 잘 난다고 해도 계속 누적이 아니잖아요. 잘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거는 제휴마케팅 뿐만 아니라 뭘 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수익이 나니까 갑자기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들이 막 생각나고 그리고 여기서는 수익이 나고 하니까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실제로 제가 2018년도에 퇴사를 했거든요. 네. 퇴사를 하고 나와서 동생이랑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서 본격적으로 제휴 마케팅과 애드센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이렇게 좀 다양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도 퇴사를 하고 나왔던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은 또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나와서 하시다가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승승장구 하시던 분들 계시거든요.
나서 정말 나 이 정도 벌었어, 나 이 정도 지금 수익이 돼, 이렇게 하셨던 분도 오랜만에 연락해보면 나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살아남는 분도 제가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 다시 또 수익이 끊겨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또 기준을 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설파? 그런 느낌으로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옛 동료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서 회사 밖에 그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많이 물어보고, 아, 나 오늘 진짜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바깥에 어떻냐, 나오지 마라, 함부로 나오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회사 안에는 지금 완전히 지옥이라고 하지만 밖에 나오면 불구덩이의 생지옥이라고 막 하는데, 회사는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하든 못하든 성과와 상관없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있지만 밖에서는 자기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못하거나 갑자기 한순간에 엎어지면 갑자기 수익이 0이 확 돼버려요. 그때 그거를 버텨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내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자기 어떤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스스로의 어떤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하면, 단순히 퇴사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더 벌 수 있느냐, 상방으로 뚫려 있는 거죠. 그런 레벨까지 가기 전까지는 회사는 어떻게든 버텨서 그 과정 속에서 징검다리의 중간 단계를 좀 거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퇴사하고 부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강의비를 얼마 정도 쓰셨어요? 지금까지? 한 4년 전에 한번 정리를 했을 때가 벌써 1,000만 원 정도 썼고, 지금은 아마 거의 한 2, 3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비싼 강의도 있고 저렴한 강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 강의를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이 디지털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모든 트렌드를 자신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돈을 주고 사와서 빨리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좀 더 필요한 기술들을 내가 직접 테스트하고 노력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 시험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리스크를 계속 빠지면서 할 필요 없이 돈으로 이제 자꾸 사온다는 느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지식과 노하우를 받아들여야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나무의 기둥, 뿌리와 줄기가 이제 튼튼한 상태에서 이제 가지를 치는 느낌인데, 그런 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사면 그 지식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고 많은 어떤 지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인사이트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그런 지식, 다른 사람의 어떤 노하우와 지식들을 사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강의 듣는데 2017년도 예전에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듣는데 50만 원인가 줬었고, 제휴마케팅도 100만 원 이상 주고 들었었고, 그 외에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그때 550만 원 주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앱 관련된 마케팅 하는 거를 6,500만 원 주고 들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강의를 들었나 생각을 해보면, 뭔가 강의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단 없었고요. 왜냐면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원이라는 거를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고, 물론 듣다가 보면은 강사가 열심히 알려주지 않는 느낌이거나 피드백이 너무 늦어진다던가 뭐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 강사에 대한 좀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은 부담이 되죠. 6,500만 원,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돈인 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던 이유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싶고 실행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강의 시장이 워낙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정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자기의 본업만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 100만 원 이하의 순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 된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주변에서 코인 투자다 무슨 투자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확 벌려서 퇴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파트 사고 막 잘 나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막 많아지고, 인터넷으로 또 돈 좀 번다 이래가지고 스포츠카 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직장인들 월급 딱딱 받던 분들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좀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심.
그 누군가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나 돈 더 벌어야 된다는 어떤 그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강의 속삭임이 유혹에 엄청 크게 노출될 수 있어요. 혹할 수 있는 분위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강의 시장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강의가 정말 잘 먹히는 어떤 지금 딱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혹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강의가 모두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중에 정말 그냥 혹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용해 먹기 위한 강의도 실제로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잘 구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렇게 혹해서 결제까지 가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어떤 그런 성과가 진짜인지 이런 것들 여러모로 좀 많이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결정을 해야 진짜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인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저희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도 있지만 제휴 마케팅을 주로 하거든요. 제휴 마케팅을 직장인들이 했으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드센스,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또 쇼츠, 유튜브도 한창 유행을 하는데, 제휴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직장인들에게 제휴 마케팅이 좋은 점 짚어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 제휴 마케팅의 경우에는 약간 치고 빠지고 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블로그,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알고리즘에 도태가 돼요. 그러면 다시 수익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구조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알고리즘의 인정을 받고 알고리즘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알고리즘의 버퍼를 받기 위해서는 빨라도 1개월, 길면은 뭐 3, 4개월도 걸리죠. 블로그 애드센스나 뭐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블로그 글 하나 발행한다, 유튜브 하나 컨텐츠를 발행한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떡상하고 수익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수익 창출 어떤 그런 조건도 달성을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조금 빡세게 해가지고 자기의 기술로 가져오면 중간에 1개월을 쉬든 뭐 1년을 쉬든 영향을 전혀 받는 게 없고,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또 이 머천트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은 1, 2주 만에 갑자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출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했다가 또 나 바쁘면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다 그러면 잠깐 집중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수익 만들고, 그리고 또 빠지고 또 직장에 전념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치고 빠지고 할 것도 없어요. 광고 돌려놓으면 프로젝트 그쵸. 하고 있는 동안 DB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하나만 제대로 완성시켜놓으면 알고리즘 타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쨌든 직장에서 평생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또 저성과가 되거나 자기랑 맞지 않거나 뭐 어떤 이유로든 퇴사를 하게 돼요.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직해도 결국엔 또 은퇴를 해야 하고 퇴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엔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기승전 치킨집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취업하든 저렇게 취업하든 결국에는 치킨집, 다 자기 사업을 결국에는 작게든 크게든 해야 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나 이런 좋은 걸 발명을 해서 팔아봐야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발굴해서 나만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모든 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좋은 물건 이거 있네 나 이제 한국에 팔아봐야지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귀한 물건을 찾는 거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귀하지 않는 물건도 귀하게끔 팔 수 있는, 뭐든 팔아버리는 어떤 마케팅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 능력을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제휴 마케팅을 해보면 마케팅 능력, 마케팅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마케팅에 대한 감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심지어 과거에 철밥통이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 분들도 정작 나는 의사의 어떤 본업인 진료나 아니면은 변호사의 본업인 어떤 법적인 어떤 해석 아니면 변호 이런 걸 잘해도 자신을 알리지 못해서 도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폐업하고. 그래서 자신을 먼저 알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케팅 능력을 먼저 경험을 해보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감각을 갖춘 뒤에 나가면 자신이 본질의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상품의 어떤 본질이 살짝 떨어져도 마케팅 능력으로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세상이 됐거든요. 그만큼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마케팅 능력이나 어떤 감각을 경험해보고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 토대가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직장인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휴 마케팅을 하면 시공간으로 어디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남의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 시간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항상 대면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이유가 돼서 아무리 월급을 줘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제휴 마케팅이라는 기술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 기술만 익혀놓으면 어디든 언제든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 굳이 안 보고 그렇게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 시스템이 너무 좋고,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좀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은 여기저기 뭐 오늘은 저기 카페 이쁘던데 거기 가서 한번 일을 좀 해볼까? 그리고 또 오늘은 좀 피곤한데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어떤 그런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일을 해볼까? 뭐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새벽에 일을 하는 건가요? 새벽에 일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나 오늘 삘이 꽂혔어. 늦게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막 빠져서 하다가 그냥 늦잠을 푹 자고 뭐 1시, 5시까지 뭐 이렇게 늦잠을 자도 뭘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돈은 벌리죠.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인생 로망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빼미족은 모두 다 이해하실 테겠지만 새벽에 고요한 속에서 뭔가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몰입이 잘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류의 어떤 분들이 많은데, 새벽에 어떤 그 고요한 나만 세상에 남아있는 그 세상에서 몰입을 팍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근데 그게 직장인들은 불가능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잠깐 나 새벽에 작업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팀장님 당장 전화 오겠죠. 맞아. 장난 아니야. 직장이라는 어떤 시스템은 네가 올빼미족이든 무슨 아침족이든 신경 없이 시스템에 맞춰, 이런 느낌이고, 내가 올빼미족이고 효율을 새벽에 달릴 수 있으면 거기 맞춰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면 되죠.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휴 마케팅을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시면서 항상 마음졸이 하시는 이유가 얼굴이 노출될까봐. 내 신분이 노출돼서 회사에서 경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어떤 직장인들은 근로계약서에 이중노동에 대한 서로의 그 약속이 들어가죠. 그렇죠. 겸업 금지. 네, 겸업에 대한 금지가 들어가는데, 회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뭐 월급 말고 또 다른 데 집중하다가 또 회사에 집중 못 할 수 있으니까 100% 그 회사 본업에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주면 좋겠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굴이 노출되길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또 공무원이 좀 엄청 거기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부업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특히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얼굴 내놓고 하면 그렇죠. 네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훨씬 그런 노출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이 일이 부업을 하다가 만약에 잘 된다, 나 이제 이게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막 월급의 몇 배를 막 한 달에 계속 벌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직장 다니는 게 부업이 돼버려요. 직장을 부업처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제휴하다가 이제 부업하러 출근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소화가 달라요. 이게 직장인들은 누구나 겪겠지만 거기서 작게나마 자기에게 질책이 오거나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자기에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나 쫓겨날 수도 있겠다, 그게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탁 이어지거든요. 그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나 내가 들어오는 월급이 끊길 수 있다는 그 위협감은 엄청나요, 실로. 그 생존의 어떤 위협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든든한 다른 수익원이 있을 때와 그리고 없을 때 그 느끼는 스트레스는 완전 다르죠. 제휴 마케팅으로 부업을 한창 벌고 있을 때 부업으로서의 회사를 다닐 때 그 월급을 받으면서 상사에게 뭐 한 소리 들었다, 그렇게 할 때는 뭐 그냥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집어치우지 뭐, 이런 느낌으로 다닐 수 있지만, 든든한 뭐가 없을 때는 나 큰일 나면 나 이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으로 생존의 위기를 몇 번 느낄 거거든요.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위협감, 그 스트레스를 안 당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럼 오히려 또 이상하게 능률이 더 올라요, 회사에서. 맞아요. 네, 살짝 힘을 빼면 유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오히려 살짝 스트레스를 적게 해서 다닐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퇴사 후에 자연적으로 이게 잘 되면 퇴사 후에 내가 뭘 할지가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 이 직장을 떠나서 뭘 할지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그 직장을 다니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얼굴 노출될 필요가 없다라는 맥락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업자를 따로 내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물론 직장이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를 또 내면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살짝 이게 어떻게 좀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또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업자를 안 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사업자 안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업으로서 추천할 만하다. 하기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이런 쪽은 사업자를 내야 하지 않나요?
그쵸. 이게 어느 정도 매출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넘어서 너무 잘 되면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휴 마케팅을 먼저 해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응용력이 엄청나요. 그 경험이. 나가서 오프라인 장사를 하든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하든 제휴 마케팅을 먼저 경험해보고 그걸 하고 그런 경험 없이 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어떤 디딤돌 역할로서 제휴 마케팅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장인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 있는지. 제가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 나이대, 제 또래 정도 제가 군번으로 말씀드리는 나이는 06테크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희 또래 때 분들은 어려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배워왔어요. 그러다가 IMF를 기점으로 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직장을 일하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은 이미 변했지만 아직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평생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조금은 시대와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밖에 나가서 혼자서도 충분히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옛날에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엄청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디지털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직장 밖에서 뭔가를 해본다는 거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는 거는 무조건 개이득입니다. 네, 그 마인드 자체로도 직장 밖에서 온라인으로 나 혼자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직장 다니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해 나가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그 관점을 먼저 바꾸시고 그리고 오픈된 마인드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한번 디뎌서 나 혼자 이제 직장 밖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